주산천하 우리는 원칙 준수?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메탈드만 같습니다. 자, 보면 설날 아주 즐겁게 판타스틱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쌍용차 인수 에디슨 모터스 공동관리 선임 안하면 계약 해지를 불사한다. 오, 정말 트럼프 정신으로 정말 어떻게든 협상을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쌍용차 작년 3천억 적자, 현 경영진 못 믿겠다 보면. 오, 아니 쌍용차 경영진 3천억 적자면 못 믿을만 하지 뭐 그쵸. 그렇게 해서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공동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쌍용차 공동관리인 선임이 지나친 경영간섭,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1차 대여금 300억 원 제3자 계좌에 넣을 수도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거래 기술에 대한 부분, 뭐 어떻게든 뭐 흔들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는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지난 10일에 체결했던 이런 점이 되겠고,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데 자칫 판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판은 깨지면 안 되는데 그쵸 형들아. 판은 깨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갈등의 중심엔 공동관리 선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디슨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임명한 관리인이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쌍용차는 회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만큼이나 기술 유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대치 형국인데, 에디슨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해지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면서, 에디슨은 지난 10일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승철 에디슨 모터스 부사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사장은 쌍용차의 엔지니어링에 입사해 구매기획 담당 상무로 일을 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전무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갈등은 증폭 양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에디슨은 쌍용차에 지원하기로 한 500억 원도 쌍용차 회사 계좌가 아닌 에스클로 계좌에 넣을 테다 보면, 이런 부분, 이 적자를 3천억 냈으면 좀 우리 에디슨 말 좀 들어라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에디슨 관계자는 쌍용차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오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잔고를 직면하거나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할 생각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란 어느 일방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중립적인 제3자 감시하에 묶어둔 계좌를 말하는 부분이 되겠고,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면 입금자의 동의해야 되는 돈을 뺄 수 있다. 그래서 에스크로 계좌를 언급한 것 자체가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좋은 이것도 하나의 또 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디슨 관계자는 공동관리인도 마음대로 선임하지 못하는 마당에 우리가 빌려준 50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를 두고 쌍용차 측에 계약 해지를 운운하며 해지도 불사할 것이라는 그런 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쌍용차 지난해 자본금 전액 잠식 상장 폐지 우려도 있다. 그래서 에디슨의 공동관리 선임 요구에 대해서 쌍용차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관리인을 맡을 경우
기술 유출에 이것보다 지금 지금 쌍용차가 지금 이렇게 침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좀 이렇게 협상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정말 어떤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양측 간의 불신의 골은 깊다. 에디슨은 쌍용차가 지난해 3천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회사 경영 상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강한 불신에 대한 부분 이런 점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디슨 측은 공동관리인 선임이 힘들다면 법원이 정한 제3자 인물을 새 관리인으로 뽑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또한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또 다시 뭐 좋아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또 올만한 부분은 뭐 충분히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 월봉에 대한 뭐 시장은 그래도 좀 금요일날에 좀 반등을 해줘서 정말 어떤 다행인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뭐 에디슨도 보면 형들아 에디슨도 그래도 반등해줘 1.98 뭐 1.98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아.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볼터 형이 얘기했던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파는 이유는 투자 근거를 무력화시키는 무언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내가 생각한 적정 가치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더 나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나쁜 무력화시키는 뭔가가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적정 가치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더 나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좀 변동을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센스 크라반형이 얘기했던 이 부분 센스 크라반형은 야 보면 형들아 그러니까 시장이 좀 가열됐다 싶으면 50%까지 현금을 보유하는 형입니다. 야 대단한 형이죠. 그래서 저는 좀 뭐 100% 막 다 들어가 있어라 아니면 현금을 따로 떼어들어라 뭐 그런 어떤 양치 뭐 갈리는 얘기가 있는데 100% 무조건 풀로 질러놔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형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20% 30% 50%뭐 많게는 50%까지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 시장의 하락선에서 정말 어떤 다시 한번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비치해 둬야 된다. 뭐 기본이 한 20%는 비치해 내야 되는 뭐 10%라도 비치해 놓는 게 이게 좀 중요하겠죠. 왜? 주식시장의 하락장은 항상 있으니까. 뭐 그래서 50% 이상 현금을 보유한다 보면 50%까지 현금을 보유한다니까 대단히 많이 보유하는 거가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에디슨 EV에 대한 부분 자 보면요 이평선에 대한 부분 교차하면서 한번 돌파 이후에 힘을 모았다가 재차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재차 돌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될 수 있는 면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가격선에 대한 부분은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 자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돌파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주가를 눌려주는 상황에서 형들아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감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툭 맞고 형들아 이거 고급진 트레이더는 요런 구간에서 딱 얻죠 형들아. 요런 부분에 딱 맞으면서 쫙 올라가는 맞으면 쫙 올라가는 그러면서 거래량 터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요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누르고 다시 눌러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시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래 카페에서 전발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